오늘의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를 더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 정말 비상이죠. 장 보러 가기가 겁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 넣기도 부담스럽고요. 더군다나 가족들과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잠시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삼계탕, 그리고 여름철 즐겨 먹는 음식인 냉면 소비가 집중되는 그런 때이죠. 하지만 메뉴판 가격 보고 있자면요. 아, 이거 꼭 먹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싼 것 같아요. 냉면도 그렇고 삼계탕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옛날엔 한 15,000원? 더 비싸다 생각했는데 2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점점 비싸져서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니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 오르고 있고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젊은 사람들도 좀 되게 요즘엔 좀 소비를 좀 줄이려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심을 좀 안 먹는다거나 식비 줄이기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부담은 되긴 한데 아무래도 또 오른다고 해서 또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있어요. 좀 그렇죠. 여기 옛날에 자주 왔었는데 가격 오르고 나서 방문 횟수가 줄었지. 삼계탕도 냉면도 매년 가격이 오르는가 싶더니요. 솔직히 15,000원, 16,000원 해도 부담스러워 했는데 어느덧 2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어떤 곳은 2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생닭, 메밀, 뭐 이런 원재료 값은 최근에 내렸다고 하는데 소장님. 예. 근데 왜 완제품은 이렇게 더 오르는 겁니까? 원재료 가격은 뭐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인건비하고 임대료입니다. 이것이 원재료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외식을 해서 먹는 그 식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체감 물가가 올 들어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부터 연속 5개월 동안 매달 3%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웬만한 가격, 조금 중저가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로나 대비해서 외식 물가가 대략 한 30% 정도 올랐다. 어이쿠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 잡겠다 하는데 원재료 값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는 정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 매년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임대료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들이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 2만 원에 육박하는 삼계탕과 냉면을 머뭇머뭇하면서 망설이다가 좋은 소식은 하나 있죠. 휴가 전에 정부에서 온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쿠폰 지급합니다. 혹시 이거라도 가지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드디어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한 15만 원 이상의 1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 때는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용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어디서 사용이 안 되고 어디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대형마트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방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중에 유일하게 하나로 마트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기준점인데요.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이 나뉩니다.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린 프랜차이즈면 무조건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잠시만요. 그 말에서 멈춰서 정말 죄송한데 같은 치킨집인데 어떤 치킨집은 똑같은 A라는 브랜드의 치킨이 본사에서 직영하는 치킨집이고 똑같은 이름의 치킨집인데
영세한 예. 중소 상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건 아무래도 앞에 이제 뭐 붙여 놓긴 하겠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가는 유명한 S 커피점 같은 경우는 네. 100% 직영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데 저도 즐겨 먹습니다만 일부 교땡 치킨 같은 경우는 그 가맹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다 가맹점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네. 배달 앱 같은 경우 사용이 안 됩니다. 배달은 또 안 돼요? 예, 배달은 안 되고요. 현장에 가셔서 네. 소비 쿠폰 받은 것으로 직접 결제하셔서 포장으로 사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네. 배달은 안 된다라는 것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비땡땡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만 언급하면 안 돼. 안 되니까. 예. 제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하나씩 예.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당장 저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받는 방법이 전 또 궁금하더라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같은 경우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과거 재난지원금 받을 때도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주일을 나눠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16, 27 이런 식으로 끝자리에 있는 분들이 매주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신청 가능하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런데 내가 이런 온라인을 잘 못한다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역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를 하시고 방문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15만 원 이상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해주는군요. 충전을 해주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먼저 그 금액이 빠져나가고 아하. 그다음에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나는 뭐 카드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지역 상품권으로 받겠다라고 한다라면 아하. 우리가 종이로 된 지역 상품권으로도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굳이 이것을 뭐 인터넷도 모르고 카드도 없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가 가능하고 가능하시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단 무조건 21일부터 선착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요일에 신청이 가능한지 해당 요일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언제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제 공지가 차례대로 나오겠죠? 지금은 다 공지가 나와 있는 아,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1, 6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연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르신들은요. 예. 어디 공지됐는지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럼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가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빨리 신청을 해서 일단 중소상인들은 얼마나 이 날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전국민 지원금 소비 쿠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요. 부산 시민들은 이 25만 원 필요 없다, 보내지 마라 라고 발언해서 논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민심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박수영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며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긴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금도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 짓는 서민들,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그들 앞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즉각 부산 시민께 사과하십시오. 일단 박수영 의원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전 좀 궁금합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좀 별개의 어떤 문제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겁니다.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그러니까 해수부를 이전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도 좋지만 네. 그러나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수원 뉴욕의 사업 같잖아요. 맨해튼처럼 네, 뉴욕의 네. 맨해튼처럼 금융 허브 도시
뭐 이런 상징이 되고 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수출입은행도 이전할 수 있고 이거를 더 바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25만 원도 중요하지만 산업은행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부산 시민들도 화가 안 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25만 원 안 받아도 좋다. 그거보다 산업은행 이전이 좋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산업은행 이전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법을 고쳐야 돼요. 법률상으로 산업은행은 서울에 소재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 고치는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안 됐는데 네. 당장 아니 진짜 10만 원, 25만 원이 필요한 분들이 부산 시민 중에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도 않고 왜 당신이 그걸 그렇게 단언하느냐라는 일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반박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비유가 좀 잘못됐다. 너무 따끔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취지는 제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비유를 할 때 정치인들이 참 아주 한 끗 차이로 이런 비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해를 했습니다.